복싱은 흔히 손이 아니라 발로 하는 스포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부지런히 스텝을 밟고 움직여야 한다는 뜻도 있지만 그만큼 모든 복서들의 펀치 실력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 선수의 주먹은 특별합니다. 한 대만 맞아도 상대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을 정도의 파괴력과 상식을 뛰어넘는 맷집을 바탕으로 뚜벅뚜벅 전진하는 사나이. 오늘은 40승 1패 1무 한국계 복서 게나디 골로프킨 닉네임 트리플 G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르입니다. 1982년 4월 8일 카자흐스탄 출생인 골로프킨은 러시아인 아버지와 고려인 어머니의 셋째 아들로 그에게는 2명의 형과 쌍둥이 동생 막심이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인인 외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부모님을 따라 러시아의 연해주로 이주했으나 스탈린의 조선인 강제 이주 때 카자흐스탄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러시아인을 만나 딸을 낳았다고 합니다. 골로프킨은 8살 때 형들의 권유로 복싱을 시작했는데요. 어린 시절 형들은 지나가는 남자들과 골로프킨에게 싸움을 붙였고 골로프킨은 무섭지 않다며 싸움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형들은 골로프킨이 9살 때 소련군에 입대를 했으나 1990년과 94년에 그의 형 바딤과 세르게이가 군대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골로프킨은 어른 나이에도 가족을 책임지겠다는 마음을 먹고 본격적으로 복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골로프킨의 아마추어 커리어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의 주요 수상 내역은 오랜만에 숨 좀 쉬고 가겠습니다. 2000 부다페스트 주니어 세계선수권 라이트벨트급 금메달, 2002 부산 아시안게임 라이트 미들급 금메달, 2003 방콕 세계선수권 미들급 금메달, 2004 아테네 올림픽 미들급 금메달 등으로 대부분의 세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전적은 무려 345승 5패. 게다가 350전을 치르는 동안 다운은 단 한 차례도 당하지 않았다고 하니 그의 비상식적인 맷집은 이미 아마추어 시절부터 정평이 나 있었나 봅니다. 골로프킨은 2005년 세계선수권 대회를 끝으로 프로복싱으로 전향하게 되는데요. 그의 스타일상 아마추어보다 프로복싱이 더 어울릴 것이라는 의견이 많아 여러 복싱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게 됩니다. 독일의 유니버선 박스 프로모션과 계약을 맺고 2006년 5월 프로 데뷔 무대를 치른 골로프킨. 예비 동작 없는 간결한 잽을 활용하며 전진 압박을 늦추지 않았던 그는 라이트 훅 한 방으로 상대의 몸이 경직될 정도의 충격을 입히며 KO로 승리합니다. 그로부터 2008년까지 14전 14승 11KO의 무서운 전적을 쌓게 됩니다. 이미 챔피언의 실력에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당시 챔피언들이 노골적으로 골로프킨을 피하며 대결이 성사되지 않았고 소속사인 유니버선 박스 프로모션마저 재정난에 휩싸여 경영이 어려워지자 골로프킨은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되고 많은 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 1월 유니버선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데 성공! K2 프로모션과 새로운 계약을 맺고 미국 진출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2010년 8월 14일 WBA 미들급 잠정 타이틀전에서 58초 만에 밀턴 누네즈를 꺾고 잠정 챔피언에 오른 골로프킨 선수였습니다. 당시 WBA 챔피언은 펠릭스 스텀을 꺾고 챔피언에 오른 다니엘 길 선수였는데요. 골로프킨과 길의 통합 타이틀전을 치르려고 했으나 다니엘 길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다니엘 길은 타이틀을 박탈당하고 골로프킨은 별도의 경기 없이 WBA 미들급 통합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1차 방어전은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와 미국의 HBO를 통해 TV로 방영되어 골로프킨이라는 이름을 세계적으로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그 상대는 바로 단 한 번도 다운된 적이 없는 선수 폴란드의 그제고슈 프록사였습니다. 머리를 상대의 팔꿈치 쪽으로 빼주면서 앞손 어퍼컷을 시도하는 프록사. 가볍게 쓱박 또 맞추고 경쾌한 스텝을 살리면서 여유있게 경기를 풀어보는데요. 골로프킨은 묵묵히 타이밍을 찾으면서 전진 스텝을 밟아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많지 않았죠. 단 한 방의 레프트 훅. 크게 충격을 받은 프록사는 연이어 유효타를 허용하며 생애 처음으로 다운을 맛보게 됩니다. 맛이 좋았던 걸까요? 현란한 앞손 컴비네이션과 훅 연타를 맞고 또다시 다운을 당하는 프록사. 더킹과 위빙으로 위기를 극복해보지만 이미 크게 데미지를 받은 프록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결국 보다 못한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키며 5라운드 만에 경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 경기에 대해 프록사가 말하길
저놈은 망치처럼 때린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해봤지만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다. 링에서 만나 영광이었다. 라며 골로프킨 선수의 주먹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심을 동시에 표현했습니다. 다음 상대는 가브리엘 로사도. 골로프킨은 이 경기를 앞두고 심한 독감에 걸리는 바람에 컨디션이 엉망인 상태로 링에 올랐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로사도의 얼굴을 피투성이로 만들며 그의 강함을 과시했죠. 언제나 뚜벅뚜벅 걸어가서 무심한 표정으로 주먹을 날리는 골로프킨. 이런 스타일에는 그의 비정상적인 맷집이 바탕이 됩니다. 예를 들어 헤드기어를 끼고 스파링을 한다고 가정해보자면 펀치에 대한 충격이 반감되기 때문에 상대의 펀치를 꽤 많이 버틸 수 있어 연타를 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난타전 양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반면 헤드기어가 없고 글러브가 얇아질수록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선수 간의 거리는 멀어지고 난타전보다는 수싸움을 하는 양상으로 경기가 흘러가죠. 그래서 남들보다 훨씬 강한 맷집을 가지고 있는 골로프킨은 자신만 헤드기어를 착용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전진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그를 상대하는 선수들은 자신의 게임이 깨지게 되고 계속해서 압박해오는 골로프킨을 상대하기 위해 평소보다 많은 체력이 소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골로프킨은 맷집뿐만 아니라 복서들 사이에서도 특별한 펀치력까지 겸비하고 있기에 상대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선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골로프킨의 어마어마한 펀치력은 이사다 노브히로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보다 키와 리치가 좋은 이사다에게 원투를 맞추고 유유히 빠져나간 골로프킨. 좋은 맷집을 지니고 있음에도 가드가 탄탄하고 회피력이 뛰어난 것 역시 장점입니다. 맞지 않고 때린다는 투기 종목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말을 몸소 실천하는 골로프킨. 13년의 선수 생활 동안 단 한 번의 KO 패배가 없는 이사다에게 충격적인 KO 패배를 선사합니다. 링 위에 쓰러진 것도 아니고 링줄 밖으로 보내버리다니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의 놀라운 KO 퍼레이드는 멈출 줄 모르고 이어지는데요. 왼손 바디 한 방으로 매튜 맥클린을 보내버리고 샌드백 두들기듯 쉬지 않고 때리며 전의를 꺾어버리고 아마다는 망치 같은 잽으로 다운시켜버리며 경기를 끝냅니다. 상대 중 가장 강하다고 평가받았던 다니엘 길마저 격침시키며 챔피언이나 유명한 선수들마저 붙기를 꺼려해 제대로 된 상대를 찾기가 여전히 힘들어집니다. 루비오와의 경기에서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죠. 골로프킨의 레프트 훅이 루비오의 이마 쪽을 때렸는데 루비오는 그대로 일어나지 못했고 KO 패배를 당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루비오는 뒤통수를 쓰다듬으며 후두부 가격을 주장했는데요. 전광판으로 리플레이 장면을 확인하고 나서야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이마를 맞았는데 뒤통수가 아팠다니. 와, 골로프킨의 펀치는 정말로 남다른가 봅니다. 머리 전체가 그 충격을 받나 봅니다. 그리고 그의 무서움은 윌리 먼로 주니어와의 경기에서 또다시 드러납니다. 경쾌한 스텝을 밟아주며 오른쪽으로 돌아주는 먼로. 가볍게 앞손도 맞추고 골로프킨에게 주눅들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탐색전이 끝난 골로프킨은 2라운드부터 사냥 모드로 돌입하기 시작하는데요. 주먹에 무게를 더 싣고 전진 압박에 힘을 가하면서 먼로를 몰아넣습니다. 로프에 몰린 먼로는 스텝을 살릴 만한 공간이 줄어들게 되었고 전진하는 것만으로도 위압감을 풍기는 골로프킨은 마치 사자가 사냥하듯 몸을 웅크리고 다가가 레프트 훅 한 방으로 다운을 빼앗습니다. 기세를 늦추지 않고 연이어 다운을 시키는 골로프킨. 이렇게 경기는 일방적으로 끝이 나나 싶었지만 다음 라운드부터 골로프킨은 눈에 띄게 느려진 모습을 보입니다. 먼로를 잡아놓지 못하고 가벼운 펀치도 몇 차례 허용합니다. 펀치에도 힘이 많이 실리지 않은 느낌이었고 이에 먼로는 다시 호기롭게 맞붙어주면서 관객들에게 설마 하는 기대감을 심어줍니다. 심지어 먼로는 4라운드를 점수에서 앞서기도 했죠. 그러나 행복했던 순간은 곧바로 끝이 나는데요. 5라운드가 시작하자마자 다시 전진 압박을 하면서 거세게 펀치를 꽂아 넣는 골로프킨. 확실히 이전 라운드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6라운드가 시작하자마자 깔끔하게 먼로를 제압하며 전의를 꺾어버리는데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골로프킨은 앞에 경기들은 너무 빨리 끝나서 내 경기까지 빨리 끝나면 관객들이 돈 아까워할까봐 라며 끝낼 수 있었음에도 일부러 시간을 끌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먼로는 인터뷰에서 깔끔하게 주먹이 들어갔다는 느낌이 분명히 드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자꾸만 다가오는 골로프킨의 모습이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자 더 이상 무릎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골로프킨의 불가사의한 맷집을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기세로 연속 KO 승리를 달리던 골로프킨이지만 여전히 모든 유명 선수들이 골로프킨과의 경기를 거부해서 좀처럼 큰 경기를 치르지 못했는데요. 카넬로 알바레즈가 향후 WBC 타이틀 방어를 놓고 골로프킨과의 대결을 협상하는 듯 했으나 알바레즈는 미들급이 본인의 체급에 맞지 않는다며 계약 체중으로 하자며 경기를 계속 미루다가 결국 경기를 준비한 시간이 없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WBC 타이틀을 반납하고야 맙니다. 그렇게 WBC는 규정대로 골로프킨 선수가 갖고 있는 잠정 WBC 미들급 챔피언 벨트를 정규 벨트로 인정하고 이렇게 골로프킨은 WBA, WBC, IBF, IBO를 모두 석권한 통합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참으로 역사에 남을 만한 업적이자 영광입니다. 적수도 없고 상대도 찾을 수 없던 골로프킨, 그는 다음 상대로 미들급이 아닌 두 체급 아래의 웰터급 선수 켈 브룩과의 경기를 가지게 되는데요. 너무나 일방적인 승부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의외로 꽤나 고전을 하게 됩니다. 마이크 타이슨처럼 뒷발이 따라 들어가며 펀치를 날리는 골로프킨, 이어지는 앞손 더블로 브룩을 위기에 몰아넣는데요. 브룩 역시 연이어 원투를 적중시키며 경기장을 뜨겁게 만듭니다. 체크 훅으로 재미를 보는 켈 브룩, 골로프킨의 안면이 붉게 달아오릅니다. 어퍼컷까지 명중, 골로프킨은 좀처럼 압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3라운드부터 골로프킨의 잽이 통하기 시작하죠. 다시 흐름이 넘어오는데요. 양 선수 모두 화끈하게 치고받으며 엄청난 경기를 관객들에게 선물합니다. 계속해서 체크 훅을 성공시키는 브룩, 그러나 코너와 로프에 여러 번 몰리며 체력이 떨어진 모습이 나타납니다. 결국 브룩의 세컨 측에서 타워를 흔들며 경기를 중단시키는데요. 아쉽게 경기는 끝이 났지만 브룩은 두 체급 위의 무적의 챔피언 골로프킨을 상대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었고, 골로프킨은 처음으로 일방적으로 때려 패는 게 아니라 그도 패배를 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니엘 제이콥스를 판정으로 꺾은 골로프킨은 드디어 커리어 사상 가장 큰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상대는 바로 몇 차례나 대결을 피했던 선수 카넬로 알바레즈였습니다. 레프트 훅을 맞고도 그대로 되돌려주는 골로프킨, 헤드슬립과 스웨이로 골로프킨의 묵직한 펀치를 방어해보는 카넬로, 많은 유효타를 적중시킨 카넬로였지만 가공할 맷집의 골로프킨은 크게 데미지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결과는 무승부. 지금까지 원사이드한 경기 내용을 보여주던 골로프킨을 상대로 판정까지 카넬로가 가는 접전을 보여준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의견이 갈리긴 했지만 유효타와 어그레시브 면에서 앞선 골로프킨이 승리했다는 의견이 대세였고, 편파 판정이라는 주장이 복싱 커뮤니티를 도배했습니다. 저도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으로는 편파 판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알 수 있는 부분은 골로프킨이 챔피언임에도 먼저 경기장으로 입장했다는 것이죠. 또한 카넬로는 추후 약물 사용까지 적발되며 많은 복싱 팬들의 빈축을 샀습니다. 카넬로와의 재대결이 미뤄지고 그 사이 골로프킨은 바네스 마티로시안과 경기를 갖는데요. 한 체급 아래에서 올라온 선수인 만큼 골로프킨의 일방적인 승리가 예상되었고 2라운드 만에 시원하게 KO 승리를 거두면서 팬들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카넬로와 2차전이 열리게 됩니다. 수준 높은 공방을 벌인 양 선수의 경기는 카넬로의 판정승으로 끝이 났지만 2차전 역시 판정에 대한 잡음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던 경기였습니다. 투기 종목은 다른 스포츠에 비해 점수를 책정하는 게 어려운 것이 맞지만 멋진 경기가 판정 논란으로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첫 패배를 당한 골로프킨, 그는 1년간의 공백기를 마치고 스티브 롤스라는 무명의 선수를 상대로 복귀전을 치릅니다. 비록 19승 0패의 10KO라는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12라운드 경험이 없다는 점이나 이름값으로 미루어 볼 때 너무 미스매치가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았죠. 그리고 예상처럼 일방적인 골로프킨의 승리로 경기는 끝이 납니다. 골로프킨의 가장 최근 시합은 2019년 10월 IBF 미들급 타이틀을 두고 펼쳐진 세르지 데레비안첸코와의 경기인데요.
13승 1패의 데레비안첸코는 골로프킨에 비해 많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앞손을 살려보는 골로프킨, 양 선수는 치열하게 레프트 훅을 시도합니다. 골로프킨은 예전만큼 압박을 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압박을 당하는 그림도 보여주는데요. 판정으로 골로프킨의 손이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만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예상 외의 접전이 펼쳐지며 골로프킨 역시 이제는 지는 해가 되었음을 암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를 기준으로 어느덧 한국 나이로 39, 다른 종목보다도 유난히 선수 생명이 짧은 복싱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량이 하락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많은 스타급 선수들이 대결을 피해 큰 이벤트가 펼쳐지지 못했던 점, 한창 전성기를 달릴 나이에 소속사와의 분쟁으로 시간을 허비한 점, 그리고 다른 유명 선수들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푸시를 받지 못했던 점은 골로프킨의 팬으로서 참으로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있습니다. 네, 오늘은 복서들 사이에서도 특출난 펀치력과 금강불괴의 맷집으로 많은 상대 선수들을 황당케 만들었던 챔피언 게나디 골로프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국과의 인연이 있는 만큼 언젠가 한국에서의 활동을 기대해보며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스포츠를 예술로, 문화를 패션으로 모복 측에서 협찬해주신 의류를 시청자분들께 나눔합니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차도로 채널 커뮤니티 페이지에 나와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벤트는 7월 1일까지 진행합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격투기 유튜버 차도로였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